요즘 주변에요. 요 며칠 주변 분들 중에 눈밑이 시커매지고 이른바 다크서클 생기신 분들 좀 많지 않으세요? 바로 이 걱정 때문에 그러실 것 같습니다. 바로 가상화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가상화폐 가격 출렁, 은성수 후폭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얘기, 후폭풍이 일고 있다. 거래소 폐쇄 경고 발언 파장. 미국 자본 이득세 인상 추진과 겹쳐서 지금 아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정도 갖고는 표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 얘기는요. 미국의 자본 이득세 인상 추진 소식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경고에 23일 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대표적 격이죠. 비트코인 가격이요. 한 달 반 만에 5천만 원대로 떨어지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검은 금요일을 맞았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았다는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비썸에 따르면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오후 10시 현재, 밤 10시 현재 개당 5,754만 7천 원에 거래됐다. 제가 듣기로도 이거 7천 몇백만 원 갔던 얘기 들었는데 지금 5,700만 원까지? 야, 이거 투자하셨던 분들 지금 이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짜 진해지게 생겼습니다. 이 하루 전만 해도 6,600, 이것도 많이 떨어졌네요. 6,635만 6천 원과 비교하면 13.3% 급락한 거다. 비트코인이 6천만 원대 밑으로 떨어진 건 갑니다. 지난달 8일 이후 처음이다. 지금 가상화폐 폭락에 비트코인뿐만 아닙니다. 거의 모든 가상화폐가 지금 폭락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유용하 교수님, 예.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정도 갖고는 지금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풍도 대단하죠. 실제로 은성수 위원장 사퇴하라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권 내 국회의원들도 은성수 위원장 발언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여론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은성수 위원장 얘기는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또 이제 결국은 상당히 이것을 과거에 박상기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불법화시키는 이러한 얘기들을 한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라는 것이 무슨 투기의 흐름인 것이 아니라 이 현재의 비트코인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화폐로서, 새로운 금융화폐로서의 그 흐름이 굉장히 거세고 또 부상하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실제로 지난 1분기에 약 그 20, 30대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국민들이 그 249만 명이 새로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예치금이 5,670억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을 내고 있어요. 네. 실제로요. 그리고 이것은 젊은이들에게는 계층 사다리로까지 인식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얘기한 대로 불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유동성이라든가 변동성이라든가 투기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국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자기 돈을 쓰고 있고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네.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럼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할 거예요? 저걸 예를 들면 과도적 형태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이런 것은 현재의 흐름들, 이런 다양화. 그러니까 기존의 금과 달러의 중심의 체계에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사회가 바뀌고 다양성의 시대가 오면서 유용성과 편의성과 권력이 분산된단 말이죠. 이게. 이러한 중요한 흐름 속에서 그럼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이냐.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기존의 인식 갖고서 저렇게 자꾸만 단순화시키면은 그것은 제가 보기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안정화시킨다든가 이것을 어떻게 보호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국회에서도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안을 제출하는 의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때 했던 얘기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거 분명히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고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투자자로 볼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주 저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가상자산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 네,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하나 더 보고 문인철 평론가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한국일보 일면은 제목을 아예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검은 금요일이다. 가격 사수하자. 버티는 코인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보세요. 그래프를 볼게요. 열흘 새 30% 급락한 비트코인입니다. 4월 1일 날 7,275만 원까지 갔었고 뭐 그래서 야 그때만 해도 저 기억나는 거에 이러다 진짜 연내에 1억 가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이후로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런데 그 하한선은 지켰어요. 그러다 다시 오르면서 4월 13일에 8,074만 원 찍었습니다. 뭐 그때 뉴스가 시끄러웠죠. 그런데 보세요. 급전 직하합니다. 두두두두두두. 5,660만 원 어제까지 떨어집니다. 제목 읽어볼게요. 비트코인 닷새 만에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하루 300조 원이 증발했답니다. 정부 규제에 지금 코인 투자자들은요 3년 전처럼 안 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은성수 금위원장 사퇴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지금 주변에 보니까 투자자들 멘붕 상태여서 회사 업무가 안 된다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는 연령대 비율을 보면은 20대, 30대가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많죠. 그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에 또 가장 반감을 가진 세대가 20대, 30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봤듯이 3년 전처럼 안 당하겠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3년 전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또 아주 거래소 폐쇄 같은 또 은행 거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 해가지고 급락을 했었죠. 근데 박상기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에요.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 경제 모르는 사람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금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우리 금융시장에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우리에게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봐야 될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런 전문가 입에서 박상기 장관 같이 경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한편은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보니까 경제 관료들이 특히 금융을 총괄하는 관료들이 관치 금융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손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그런 것만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배우려고도 않고 고민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 나오면 공부라도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니까 그냥 쭉 불쑥 저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각 나라마다 이제 암호화폐가 너무 커지니까 과연 이게 우리 화폐 제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체제 편입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안 됐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요. 네. 새로운 산업이 나올 때는 사실 정부가 할 일이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예전에 산업혁명 때나 또는 IT 산업이 새로 막 부흥할 때나 초기에는요. 정부는 할 줄 몰라요. 왜냐? 정부는 사실 장려를 하든지 억제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네. 그런데 모르니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가 나온 지 10년 가까이 됐고 또 시장에서 형성이 이렇게 막 되고 화제거리가 된 것도 4,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모르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 표현을 좀 순화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네, 그래도 금융위원장인데. 아닙니다. 분노에 찬 20대, 30대 말을 제가 대변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대변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보니까요. 바로 그 분노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아셨어요? 매일경제 이 기사 나올 줄 알고 계셨나 봐요. 분노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기 경고 금융위에 뿔난 2030. 세금만 걷고 보호는 안 하냐? 자, 보겠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걷는지는 볼게요. 여기 보세요.
야, 이분은 제목부터 좀 상당히 격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22일 날 오후에요. 그저께죠.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 청원인은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이 이분 표현이니까 좀 듣게 거북하셔도 송구합니다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서 깡패보다 못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원인은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하에 자릿세를 뜯어간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고 한다. 자, 이 내용이 왜 그런가 근거가 있는가 볼게요. 이 청원의 발단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서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는 할 수 없고 내년부터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방침 아래 과세한다고 말한 거다. 이 근거를 토대로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가 은성수 위원장에게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도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죠. 투자자들은 제도 보호망 밖에 방치되고 있는데 이 납세의 의무만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예컨대 그림을 사고 파는다고 할 때 그림을 사고 파는 데에서 양도차익이 있으면 저는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림을 사고 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 줘야 되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아마 꼭 이분만 뭐 분노한 게 아니라 이분의 글에 수많은 분들이 동의한다 뭐 그런 응원 이 글도 댓글도 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민희 의원님, 지금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는 예전부터 이거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거라고 누누이 말해왔기 때문에 보호 못 해준다. 그런데 이익 얻은 사람 세금은 내라.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부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은성수 위원장의 다른 발언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핵심적인 발언은 다른 게 아니고 가상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화폐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그 은성수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 인식이고 이로부터 다른 말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이제 반응하는 건 과격한 발언에 반응하죠.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깡짜 패짜적 발언이다. 인정합니다. 저 문제 제기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가상화폐가 내재 가치가 있는 걸까?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문인철 평론가가 말씀하신 공부하라는 건데 이미 가상화폐의 내재 가치를 인정한 기업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가상화폐로 실물 거래,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본 자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현실을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호할 수 없다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거나 아니면 새마을 금고, 소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5천만 원까지 넣었을 때 5천만 원 이하까지 보호받습니다. 근데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겠다 말겠다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분이 얘기한 그 이제 얄미운 점이 있는 거죠. 보호는 안 해주면서 내년부터는 뭐 투자가 나오면 그 소득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원칙을 들이대니 저는 20, 30대가 기분 나쁘고 특히 얄미운 거 이 부분 100%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사실은 법무부가 먼저 나서는 거 옳지 않았고요. 네. 그런데 은성수 위원장은 위험한 게 네. 저는 이 개인을 공격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은 과거의 근본이제 하에 지폐 중심의 거대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이 금융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비트코인을 비롯한 사실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있죠. 왜냐하면 일정 개수를 정해놓고 채굴하면서 시작됐으니까. 그러나 비트코인이 투기성이 있다고 모든 가상화폐가 투기성이 있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새로운 세계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현재 금융 정책이나 화폐 정책이나 이런 모든 정책의 책임자가 될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젊은이들 입장에서 이런 이제 금융 당국자들 그리고 관료들 이 관료들이 꼰대로 보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내재 가치가 없다는 저 인식부터 공격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젊은이 그러니까 네. 20, 30대는. 그리고 저는 집에 당장에 가상화폐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1시가 되면 11시가 미국 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그때만 되면 아주 그냥 안광이 지배를 철하잖아요. 우리는 안광이 그 핸드폰을 철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이 부분을 저는 아주 체험적으로 네. 잘 아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이 취하는 방식은 일단 자본소득 이득 세금 물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말은 가상화폐가 내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인정하겠다고 명확하게 안 하면서 어쨌든 인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은성수 위원장은 이번 건으로 사실은 존재 자체가 은성수 위원장이라는 사람으로 대변되는 과거의 금융 관료들의 네.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언뜻 들어도 최민희 의원님의 말을 뒤집어 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이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 금융당국이 깊은 성찰, 고찰, 관찰, 공부가 있었는가를 아마 투자자들은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심각한 공부 없이 이걸 마치 투기 세력으로 치부하는 듯한 그런 발언, 그리고 보호 못 해주겠다,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했는데 그동안 투자했던 당신들 책임이다라는 뉘앙스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세계일보 2면이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 단속, 은성수발 후폭풍, 그 발언에 앞서 말씀드렸죠.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안 한다. 2018년 악몽 재현되는 거 아니야,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박상기 법무장관을 위시로 해서 정부가 규제 일변도 발언을 쏟아내니까 투자액 4분의 1토막, 거의 깡통식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공포감이 있습니다. 실제 2018년도에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 그리고 엊그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표현의 차이가 있는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투기하시는 분들도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9월달 돼가지고 갑자기 폐쇄되면 왜 정부가 지금까지 이걸 보고를 안 해주느냐, 왜 아니 하는 부분이 있어 저희가 계속 언론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래한 거래소가 폐쇄될 위험이 있으니까 본인 책임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왜 정부가 은행한테 팽개치냐, 왜 정부가 거래소 팽개치면 정부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네. 뭐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만 3년 전 박상기 법무장관 그리고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대동소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표현의 수위가 격하냐, 나름대로 일반적이냐 아마 그런 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미경 의원님 주변에서 이제 최근에 다크서클 생기신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왜 코인 투자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정부는 마치 투기 세력으로 도매금으로 처리하느냐, 취급하느냐, 이런 내가 투기 세력인가 자문해봤다고 합니다. 저는 그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2018년도,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요. 그 온 방송이요. 틀면 다 비트코인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이거를 갖다가 문을 닫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건 투기다. 뭐 이건 안 된다. 뭐 화폐다. 화폐가 아니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거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으로 보겠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 정부의 수준을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
대응하는 이 수준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3, 4년 전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때부터 정부는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줬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러고 또 사그라든 거예요. 아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면 뭐냐면 이 시장의 현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는 대로 이게 투자자들이 생겨버리고 지금까지 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때 와서 그 3, 4년 전에 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아까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 얘기를 딱 들으면 20대, 30대 투자자들은 열 확 받죠. 왜냐하면 아니 정부는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묻죠. 그럼 지난번에 이거 문제 3, 4년 전에 됐을 때 당신들은 왜 그런 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얘기를 안 해줬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하고 이 분들이요. 이제 책임지고 정말 전문가를 좀 세워가지고 이거 해결 방법, 제도권 안으로 네.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이율 배반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이율 배반적. 이거 투기라고 마치 말해놓고 그다음에 세금은 걷겠다 이렇게 하는 네.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최민님 1분 드릴게요. 1분 내내.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인다, 보호해달라. 지금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결국 법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은성수 위원장의 저 말이 딱 하나만 빼고 다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가상화폐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와 연결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말도 틀리죠. 지금 온갖 금융상품들이 무슨 그 실물 경제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을 때 나타나는 관료들의 전형적인 행태 그리고 이 패러다임 변화에서 이걸 주도하는 세력이 정책 결정을 못하는 문제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아주 그냥 거칠게 문제 제기를 하면 아니 기성세대들은 부동산 투기로 돈 벌고 주식 열풍으로 돈 벌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에 실패해서 괴로운 사람도 있었는데 왜 유독 가상화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아주 거친 문제 제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정치권이죠. 네. 이거는 국회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인철 평론가님도 1분 드릴게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 암호화폐 정책이 자유방임 상태가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정부 말부터 한국은행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그것을 다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불법이다 하니까 또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지속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한국은행에서도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금융당국에서도 그 연구 축적된 것을 가지고 같이 조금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네. 아니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연구를 했다는 것과 한국은행이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화하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상화폐 문제를 놓고 이거를 현 정부를 탓한다. 이건 은성수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원장이니까 비난받는 게 마땅한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책이 이랬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몰고 가면 해답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오히려 보수적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집권 여당이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데 민주당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고 아니, 어떻게 책임집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튼 지금 현재 모든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해져야지. 아니, 그러면 자꾸 민주당이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 아니요. 이건 은성수만의 문제다. 한국은행만의 문제다. 금융권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이 지금 은성수 위원장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혼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나본 여당 의원들은 대개 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논의가 돼서 네.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가면 되는 거지. 네. 이걸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가 못하겠다. 그거는 사실도 아닐 뿐더러 네. 그렇게 하면 뭐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 박근혜 정부를 이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저분이 지금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럼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 질문에 답변하셔야 돼요. 여당 의원들이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 이후에 입장 내놓은 그 CG가 좀 정리가 돼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입장도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
노웅래 의원은요. 최소한의 보호조차 하지 않겠다는 건 뻔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노웅래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광재 의원도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아마 그때는 제 추정이지만 2018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가상화폐 폐쇄한다고 막을 수가 없다. 뭔가 이건 시장의 흐름이고 시대의 흐름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일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지금 뭔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의원들 얘기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건 지금 아침에 매일 경제 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도 더더욱 아니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분들을 이렇게 놔둘 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급전직하는 가상화폐 가격에 무방비로 돼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보호 못 해주겠다고만 엎어놓는 게 과연 능사일지 반드시 생각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